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 제목이죠. 제목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다음부터 나온 모든 글들을 다 포괄하는 게 제목이죠. 영어나 국어는 제목 찾기 문제가 있습니다. 수능에서. 알겠어요? 영어도 거의 제목 찾기 또는 전체 대강 이런 데를 묻는 문제들이 있고 지문 보여주고. 자, 그래서 우리가 상품화폐경제 발달이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조선 후기에 상품화폐경제가 무엇 때문에 발달했다고? 대동법 시행 이후로. 또 아까 중요한 거 했잖아요. 국가가 세금 제도를 깎아주고 대동법, 균형법 이런 것들을 시행해 봤댔자 농민한테 도움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래서 농민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살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조선 후기에 상품경제, 화폐경제, 시장경제 여러 가지 말로 쓸 수 있습니다. 다 똑같은 말들이에요. 됐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큰 얼개를 그려놓고 들어갑니다. 자, 그 중에 사상의 대두, 고개 드세요. 사상이라고 나왔어요. 사상의 반대말이 뭘까요? 사상의 반대말이 뭘까요? 시전이에요. 관상이에요. 관허상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나 이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관허상인만 장사했었죠. 우리가 이 관허상인을 뭐라고? 시전이라고 했죠. 시전의 반대말이 뭐예요? 난전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상도 난전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허락받지 않고 지멋대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뭐라고요? 사상 그랬어요. 국가의 허락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시전 또는 난전. 그죠? 미안해요. 시전 또는 관허상인. 그죠? 자, 우리가 그렇게 국가의 허락을 받은 관허상인을 시전이라고 하고, 시전 가운데 대표가 있습니다. 대표. 가장 대표적인 시전상인이 6가지 물건을 파는 육의전이라고 하죠. 비단, 명주, 무명, 모시, 종이, 해산물. 6가지인가요? 1, 2, 3, 4, 5, 6. 그죠? 유기전이라고, 유기전. 알겠죠? 그래서 이 시전상인들은 국가로부터 허락받은 상인들이기 때문에 허락받지 않고 장사하는 상인들을 막을 수 있는 금, 난, 전, 권을 갖고 있었어요. 난전의 장사를 막을 권리를 시전이 갖고 있었어요. 지금 남대문 상가가 난리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진짜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과 점포 앞에 리어커 놓고 파는 사람 사이에 대충돌이 벌어져 좀 싸우고 난리 났습니다. 남대문이 굉장히 썰렁해요. 장사를 못하고 지금 서로 대치 중이니까. 알겠어요? 관심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봤던 내용을 지금도 여전히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아요.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뭘 하고 있냐 이것만 좀 달라질 뿐이지, 도구만 달라질 뿐이지 하는 짓거리는 되게 비슷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 난전은 뭐라고요? 국가 허락을 받지 않는, 알겠어요? 그래서 길거리 상인이랄지 좌판 상인이랄지, 알겠죠? 이런 상인들을 난전이라고 합니다. 난전들이 장사를 못하도록 막을 권리를 누구한테 줬다고? 시전 상인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청이 단속하잖아요. 길거리 포장마차나 이런 것들을. 그죠? 그리고 저희 동네에도 할머니들이, 저희 좀 시골이라 할머니들이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푸성기 뜯어다가 호박이니 뭐니 뜯어다가 이렇게 좌판 놓고 팔고 있어요. 그러면 단속합니다. 구청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하면 안 됩니다라고 단속해요. 그런데 그래도 할머니들이 파는 걸 좀 봐주는 게 좋지 않냐, 얼마나 힘들겠냐, 뜯어다 와가지고 이렇게 파는데, 그래서 많이 거기서 사드리기도 하고, 저도 잘 삽니다, 그것들. 그러니까 도라지 이렇게 껍질 벗겨놓고 막 팔기도 하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거기다가 물건을 공급해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할머니들한테. 응?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가보니까 거기서 물건을 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그 동네에서 자기가 직접 뜯어 파는 것처럼 그렇게 중국산도 아니고 도라지도 여기 거고 막 그래서 진짜인 줄 알고 얼마나 불쌍해서 사드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중국산 그냥 하얗게 물들인 거 이거 사다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배신감 느껴요. 심지어는 할머니들한테까지 속아야 되냐. 자본주의가 정말 무섭기는 무섭구나. 우리 서로 믿고 사는 그런 사회 관계망이 다 깨져버려서 그렇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동네 할머니도 믿을 수가 없는. 그래서 이런 세상에 지금 살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래도 그걸 복원해야 되겠죠. 내 새끼들, 우리 동네 사람들, 우리 이웃 사촌들 먹여야 될 것들은 적어도 이런 것들을 팔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한 푼이라도 벌어서 내 새끼만, 내 손자만 먹이면 되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어쩌면 양심을 버리고 돈만 벌면 장땡이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발달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장면을 우리는 조선시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길거리 상인, 좌판 상인을 뭐라고요? 난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장사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카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포인트 정리를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내가 그렇게 많이 사서 포인트 하나도 없어요. 안 깎아 줍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쏠쏠하게 돈을 벌고 남대문에서 이렇게 좌판 놓고 하는 사람들도 밑에 상가 지하 주차장 가면 독일차 타고 다녀요. 알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돈 많이 번대요. 그래서 그 상권 하나가 이거 파는데 수억씩억 원 막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세상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관원상인을 뭐라고요? 시전. 그리고 그 시전 가운데 대표적인 국가의 관수품을 주로 납품하는 6개 상점을 뭐라고? 유기전이라고 했다. 그리고 시전상인한테는 무슨 특권을 줬다? 금난전권이라는 특권을 줬다. 이게 조선 전기 얘기입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 이 금난정권을 없애버립니다. 알겠죠? 없애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금난정권을 폐지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신해통공이라고 해요. 신해통. 알겠죠? 그래서 금난정권을 폐지했습니다. 폐지. 금난정권 폐지. 누구만 제외하고 유기전만 계속 금난정권을 행사해라 라고 정조 때 신해통공이라는 조처를 내려서 금난정권을 폐지했어요. 금난정권 폐지. 자, 들어갑니다. 이제 상품 유통 활성화. 조선 후기에 농업 생산이 증대되고, 읽을 수 있겠죠? 왜 농업 생산이 증대됐는지 알겠죠?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에 꼬리를 물고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농민들이 자구책을 세워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생산이 늘었다고 그랬죠? 또 이양법, 견종법 이런 것들의 증대가, 또 광자가 확대가, 그죠? 생산력의 증대를 가져왔어요. 농업 기술의 향상이 생산력의 증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농업 생산이 증대했을 뿐만 아니라 숭업 생산도 활기를 띠었다. 아까 그랬죠? 그냥 자급자족하던 수급 대신에 이제 선대제랄지 또는 독립수급이랄지 우리가 이미 앞에 보본 내용들입니다. 그 생산력이 늘어서 먹고 쓰고 남는 무슨 생산이 되겠다고요? 잉여생산. 이놈이 있어야 내다 팝니다. 그죠? 이게 있어야 갖고 나가서 팝니다. 잉여생산. 그 다음에 부세, 이 소장료의 급납pháp. 이게 바로 뭐냐? 세금을 뭘로 내라? 돈으로 내라. 알았어요? 세금을 뭘로 내라고? 돈으로 내라. 그래서 조세나 소장료를 돈으로 내게 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그래서 상품경제, 화폐경제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됐어요? 급납화, 화폐 동그라미 하세요. 화폐 동그라미. 이때 널리 쓰인 화폐가 뭐였다? 숙종 때 만들어진 뭐라고요? 상평동보다. 됐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숙종 때 상평동보가 널리 유통됐다. 농촌 인구 도시 유입 기억납니까 여러분? 전호들이, 소장농들이 농사지을 경작권을 박탈당하고 광자 때문에, 그죠? 아까 제가 자동차 공장 로봇 얘기했잖아요. 로봇 때문에 노동자들이 잘리는 것처럼 농촌에서는 이양법, 견종법으로 한 사람이 넓은 토지를 경작이 가능해지자 거기에 소속돼서 농사짓던 소장농 전호들이 쫓겨나게 됐다. 어디로 갔다고? 도시에 와서 뭐가 됐다? 임노동자가 됐다. 그러면 그들이 또 엄청난 일을 해낸다. 이제부터 먹을 거, 쓸 거 좀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서 먹고 쓰고 마시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늘어나? 상품 수요가 늘어납니다. 공급 많아졌어요? 안 많아졌어요? 많아졌죠. 수요 많아졌어요? 안 많아졌어요? 많아졌죠. 이래서 상공업이 상호작용에서 발달하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상 활동 보세요. 사상, 국가 허락받지 않고 마음대로 장사하는 사상들이 많이 늘어나고, 특히 조선 후기 상업 활동의 주역은 공인과 뭐였다고요? 사상들. 공인. 무슨 법 시행 이후 등장한 공인이라고 했어요? 대동법 시행 이후에 등장한 이 사람들이 조선 후기 대폭발에 내간 노릇을 했습니다. 공인이. 됐죠? 그리고 사상들. 초기에는 공인이 주도했지만 18세기 이후에는 사상이
더 번창했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면 아주 고난도 문제가 됩니다. 알겠어요? 조선 후기의 상공업 발달을 처음에는 누가 주도했다고? 공인이 했었는데 나중에는 뭐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여러 지역의 상인들 또는 그 사상들이 주도하게 됐다. 사상 볼까요? 자, 칠패 또는 그 송파 여기에서 활동하는 그런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칠패는 남대문 밖에 있는 상인들이 칠패라고 했어요.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남대문 시장의 원조입니다. 알겠죠? 지금 남대문 시장이 조선시대는 이름이 뭐였다? 칠패. 다시 지금 남대문 시장이 조선시대는 이름이 뭐였다고요? 칠패. 거기에 국가상인이 있었다? 난전들이 있었다? 난전들이 있었어요. 유기전이나 시전은 종로에 있었어요. 종로에. 알겠어요? 그리고 남대문 해운동 이쪽에는 뭐가 있었다고? 칠패가 있었습니다. 됐죠? 난전 상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난전 상인이 동대문 앞에도 있었습니다. 이 동대문 앞에 있는 난전 상인을 이현이라고 해요. 말로 해보세요. 뭐라고? 이현. 됐어요? 이현. 그래서 그 동대문 박 이현, 그 다음에 남대문 박 칠패 이렇게 있었고, 송파에도 송파 상인들이 있었죠. 송파. 잠실 주변에, 도성 주변, 이렇게 도성 주변에 시전이 아닌 사상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 도시에도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개성 상인을 고개 드세요. 뭐라고 했더라? 송상. 기억나시죠? 하도 외워서 기억날 겁니다. 개성 상인을 뭐라고요? 송상. 평양 상인을 뭐라고 했더라? 요건 잘 모를 겁니다. 평양 상인을 뭐라고 했더라? 대답해 주세요. 누군가가 좀 그래도 한 명쯤은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상이라고 했어요. 말로 해봅시다. 뭐라고요? 유상. 평양 상인 뭐라고? 유상. 그죠? 동네 상인은 다 알걸요? 레상. 그죠? 동네 상인을 레상. 의주 상인을 뭐라고 했더라? 이것도 많이 외웠는데요. 만상이라고 했어요. 만상. 다시 해봅시다. 거기 드세요. 개성 상인 뭐라고? 송상. 동네 상인 뭐라고? 레상. 의주 상인 뭐라고? 만상. 됐어요? 평양 상인 뭐라고? 유상. 이렇게 각 지역의 거점 도시에 백방 상인들이 있었다. 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험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전국에 지점망을 두고 이렇게 나오면 송상이에요. 인삼 판매 지점망, 브랜치가 있었어요. 됐어요? 지점이 있었습니다. 지점. 그래서 지점망을 두고 인삼 판매업을 중심으로 했다. 또 중개무역으로 돈을 벌었다 그러면 송상이에요. 개성의 송상.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게 경강상입니다. 경강상이. 경강상인은 한강에 배를 띄우고 한강을 뭐라고 부르죠? 경강이라고. 서울에 있는 강이라고 해서 뭐라고요? 경강. 그래서 서울에 있는 강이 한강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인을 뭐라고? 경강상인 또는 그냥 줄여서 강상이라고 불렀어요. 알겠죠? 이들은 주로 뭘 했다고요? 운송업에 종사했습니다. 그죠? 선박에 의해서 선박으로 배를, 그러니까 그 한강에 배를 띄우고 선박 운송업에 종사한 서울 한강의 상인을 뭐라고요? 경강상이라고 하더라. 잘 나옵니다. 알겠죠? 조선 후기에 경강상인은 선박 운송업에 종사. 여러분 고개 드세요. 잠깐. 지난 시간에 제가 세금 걷어서 배로 운반하는 거 봤잖아요. 주로 이 업종에 종사하는 놈들이 누구였어요? 경강상인이었어요. 알겠죠? 경강상인. 배를 가지고 운송업에 종사. 그러니까 한강에 배를 띄우고 지방에 있는 대동미나 그 조세나 특산물을 운반하는 운송업으로 돈을 버니까 땅집 건영치로 돈을 벌겠죠. 그래서 이렇게 경강상이 도착. 그 다음에 오른쪽 갑니다. 장시의 발달. 장시. 지금도 있죠? 장시는 뭐죠? 5일마다 열리는 5일 정기시를 장시라고 합니다. 5일 정기시. 여기 근처에는 뭐가 유명한가요? 성남에는 모란장이 있죠? 이 근처에는 뭐가 있나요? 그냥 마켓만 다니시나요? 마켓 가면 되게 뿌듯하죠? 다 내 것 같고 짓기만 하면 다 주는 것 같고. 그죠? 요즘 이제 우리는 옛날에는 밀림을 누비면서 정글을 누비면서 채집하고 수렵했는데 여러분들은 채집 수렵 생활을 마켓에서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변했어요. 삶이.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마켓 때문에 뭐가
뭐가 많이 팔리나요? 냉장고. 그죠? 쟁여놔야 되잖아요. 많이 쟁여놔. 그 다음에 냉장고 하고 나서 어때요? 다 먹습니까? 다 버리죠 이제 또. 그게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이 됐습니다. 우리는 결국 물건을 사러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미지를 사러 간다. 응? 현빈이 또는 박보검이 사라고 하니까 가서 사긴 샀는데 이걸 사면 꼭 박보검이 우리 집에 오는 것 같아가지고 사긴 샀는데 먹지도 못하고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미지라는 욕망을 소비하러 다니는 겁니다. 알겠어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욕망은 소비 주체가 돼서 맨날 이미지를 사러 백화점을, 마켓을, 하나로마트를 또는 코스트코? 대전도 코스트코 하나 있는데 난리도 아니에요. 교통이 막혀가지고 환장해서 거기 지나다니는 서대문역 앞에. 그렇습니다. 그런 존재가 됐어요. 자, 장시. 아주 우리나라의 그 5일마다 열리는 정기시, 장시죠. 5일 정기시를 말하고 15세기 말에 전라도 지방에서 처음 생겼습니다. 15세기 말에 어디서 생겼다고요? 왜 전라도일까요? 왜 전라도일까요? 제가 그랬죠. 상품을 판매하려면 무슨 생산이 많아야 돼요? 잉여 생산. 먹고 쓰고 남는 게 제일 많잖아요. 그쪽이 물산이 풍부합니다. 땅이 거름지고, 그죠? 그래서 생산량이 많으니까 자연히 내다 팔아요. 도성밖에 안 해도 내다 파는 그런 시장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일부 남부지방 그랬는데 전라도에서 발달했고, 그 다음에 18세기 중엽이 되면 줄거세요. 몇 세기라고요? 18세기 중엽이 되면 이게 전국에 천여 개의 장시가 개설되게 되었다. 5일마다 열리는 5일 정기시죠. 그 다음에 정기시가 발달하면 뭐가 될까요? 상설시장이 됩니다. 상설시장은 정기시하고 어떻게 달라요? 매일 열리는 게 상설시장이에요. 5일을 못 기다립니다. 빨리 사고 빨리 팔아야 되는데 물건이 막 쌓이니까 빨리 내다 팔고 물건이 필요하니까 빨리 사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상설시장이 나중에는 상업도시로 발달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광주, 경기도 광주입니다. 광주 송파장 아주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은진의 강경장, 은진미륵 있는데 논산 아세요? 그 큰 얼굴에 은진미륵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바로 강경장. 강경 알죠? 젓갈로 유명한 강경. 지금도 전국에서 젓갈 그 아마 그 충청도 뭐죠? 전라도가 전라북도 내수사 있는데 곰소 젓갈이 유명하고. 제가 지금 무슨 얘기 주부들 하는 얘기인지 강경 젓갈이 아주 유명한 강경 젓갈 알겠어요? 이 강경이 옛날에 굉장히 컸었어요. 전국에 유명한 상고가 상업이 발달한 곳에 상고들이 발달하잖아요. 동계산 해야 되니까 동계산 할 수 있는 사람들 양성하기 위해서 상업고등학교가 발달하는데 강경 상고가 그렇게 유명했었어요. 그리고 개성에 개성 상고가 유명했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목포의 목포상고, 군산의 군산상고 전부 다 뭐가 발달한? 상업이 발달한 상업 도시들입니다. 포구들로서 유명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 광주 송파장, 은진 강경장, 그죠? 덕원의 원산장, 원산도 아주 유명하죠. 덕원장. 그다음에 창원 마산포장. 창원 마산 지금 붙어 있죠. 하나가 됐다가 지금 다시 분리되고 뭐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그쪽도 시끄러워요 많이. 둘이 찢어지자 하고. 근데 원래는 창원이 크고 그 속에 마산 항구가 있었습니다. 마산포. 알겠죠? 마산포장. 그리고 전국적인 유통망을 연결하는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이 됐다. 그렇습니다. 보부상 다 알죠? 보찜 장수를 보상, 등찜 장수를 부상 그랬어요. 이고지고 다니는 사람들. 보부상. 됐나요? 메밀꽃 필 무렵 읽어보셨어요? 여름 장날이란 애시당초 클럽 먹어서 이렇게 시작되는 첫 구절이 기억나세요? 남자 주인공 이름이 뭔가요? 당나귀만 생각나고 이름은 생각 안 나죠? 동이 허생왕은하고 동이 기억나세요? 이 소설하고 저 소설이만 헷갈려가지고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그럴 줄 알았어요. 수능 끝나면 다 잊어먹게 돼 있습니다. 응? 수능 끝날 때까지만 아니고요. 수능 끝나면 다 잊어먹어서 다 헷갈려요. 포구에서 고등학생들 내려 소방 같은 지금 갑자기 포구에서 상업활동 보겠습니다. 포구가 당연히 포구가 발달하죠. 포구가. 그래서 조선국이 포구가 새로운 상업의 중심지가 됐다. 장시보다 훨씬 큰 규모로 포구가 발달합니다. 영등포, 마포, 영산포, 마산포 알았어요? 아까 얘기한 그것들이 전부 다 포구입니다. 포구. 그래서 이렇게 포구들이 발달합니다. 포구는
상업에 중요한 허브 구실을 했습니다. 알겠죠? 허브가 뭔지 아시죠? 허브가 뭔가요? 중심축입니다. 자전거를 보면은 허브가 있죠, 바퀴에. 그래 안 그래요? 자전거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이게 허브, 이게. 그래서 이걸 허브라고 그래요. 이게 허브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시장이나 또는 도시나 동북아시아의 허브를 만들자,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중심축, 이걸 말해요. 구멍 빵빵 뚫려도 살이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 바퀴 전체를 지탱해 놓고 하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이 동그란 게 허브입니다. 그래서 그런 허브 역할을, 상업의 허브 역할을 누가 맡았다고요? 포구가 맡았어요. 포구. 자, 그 다음에 선상의 활동. 선박을 이용해서,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선박을 운영해서 돈을 번 상인들, 경강상인들. 그죠? 대표적인 선상으로서 운송업에 종사하는 경강상인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한강을 든 거죠. 그 다음에 포구를 무대로 장사하는 또 다른 상인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객주 여각이라고 한다. 이름에서 팍팍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객주집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숙박을 해야 됩니다. 하룻밤 묵어가요. 그래서 객주집 가서 주모해가지고 뭐 시켜 먹기도 하고, 그죠? 거기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내일 다시 요번 장 갔다가 다시 올 테니까 이 물건 좀 맡겨두세요 하고 맡겨준다, 객주집에. 그럼 무슨 업이 되나요? 창고업이 되는 거죠. 보관업이 되는 거죠. 돈 좀 빌려줘요, 뭐예요? 금융업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를 경험합니다. 이래서 바로 객주와 여각도 마찬가지예요. 여각, 이런 데서 운송업, 보관업, 창고업, 그죠? 여러 가지 업종을 겸했었다. 됐나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볼게요. 객주와 여각은 어디에 있었다? 포구에 있었다. 포구는 뭐다? 상업의 허브 역할, 중심축 역할을 했었다. 장시가 크냐, 허브가 크냐? 허브가 훨씬 큽니다. 허브를 중심으로, 이거 봐요. 장시들이 다 연결됐어요. 자전거 바퀴 살처럼 생긴 거예요. 장시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포구가 있어요. 됐죠? 여기 와서 자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 다음 장으로 갑니다. 5일마다 장이 다 다른 도시마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알겠어요? 5일마다 열리는 장,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시간과 공간이 들어있잖아요. 우리 역사는 뭐라고? 시간, 인간, 제가 첫 시간에 한 얘기죠. 그런 것들이 다 장 속에. 그러니까 이 장이라고 하면서 그냥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가 마켓이나 백화점 가서 이미지를 소비하듯이 그 당시는 뭘 소비했냐면, 교환했냐면 정보를 교환했어요. 윗말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다네, 저쪽 고을에는 무슨 일, 이걸 중간에 얘기해줘 다닌 사람들 누구예요? 장돌배기들이었어요. 보부상들이었어요. 동의였어, 동의. 오케이? 이해 가시나요? 됐어요? 그래서 3.1운동도 어디를 무대로? 장터를 무대로. 전국 장터, 야 도전운동 장례식 때 난리 났다네, 이게 소문이 그냥 삽시간에 퍼진 게 뭘 통해서? 장을 통해서. 저 포구마다 허브가 있어가지고 허브를 통해서 쫙 퍼집니다. 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대무역의 발달은 청과의 무역, 일본과의 무역, 그리고 양쪽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대무역상이 있어요. 이것만 외워두세요. 의주의 뭐라고요? 만상. 동네의 뭐라고? 내상. 개성의 송상. 이 중간에서 의주의 만상과 동네의 내상을 연결하는 연결 구실한 게 개성의 송상이에요. 그래서 개성 송상은 전국적인 뭐가 있다고? 지점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잘 기억해 두세요.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화폐 유통 다 했어요. 세금과 소장료를 돈으로 내게 됐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동전 상평 통보를 주도했었는데, 나중에는 돈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기더라. 이 돈이 부족해지는 현상을 뭐라고요? 전황이라고. 돈이 가뭄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돈이 왜 부족해질까요? 돈이 왜 부족해질까요? 네? 여러분 주머니에 돈을 다 꺼내놓으세요. 돈을 꺼내보세요. 그러면 새 돈하고 헌돈 있죠? 물건 살 때는 무슨 돈을 냅니까? 헌돈을 내죠. 좋은 돈은 내 주머니에 넣어놓고 나쁜 돈은 갖다 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조선 후기에 돈들이 많이 있었는데, 동전과 쌀과 배가 있어요. 물건을 살 때는 뭘로 사고? 동전과 쌀과 배 가운데 쌀 주고 물건 사고, 동전이 생기면 짱 박아둬요. 쌀은 짱 박아두면 썩거나 냄새나거나 가격이 떨어집니다. 동전은 집에 항아리에 담아두면 떨어질 염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런 것들 때문에 동전이 주로 뭐예요? 재산을 저장하거나 은닉하는 수단으로 쓰이다 보니까 동전 거래는 안 되고
동전은 자꾸만 누구 소중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계속 나쁜 돈만 돌아다니더라. 알겠죠? 그걸 뭐라고요? 동전이 가뭄 들었네 이런 의미. 전황. 오케이 됐어요? 전황. 언제적 얘기입니까? 조선후기 18세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품 신용화폐의 등장. 그렇죠? 조선후기에도 환이나 어음이나 이런 신용화폐들이 등장했다라는 거. 밑에 화폐 그 변천 과정이 쭉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한 번씩 읽어보시고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이거 빨리 끝내고 뭔가 좀 노닥거리고 우리가 종강 파티, 쫑 파티는 못 하더라도 그래도 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쉽군요. 진도를 끝내려고 이렇게 다 소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 보강은 안 하고 보강할 게 너무 많으니까 한 2시간 해서 한다면 다음 주에 그냥 해서 끝낼 수 있겠는데 너무 많아서 차곡차곡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세요. 알겠죠? 아직 우리 카카오에 가입 안 된 사람은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또 올려드리거든요. 옆에서 사고 이렇게 초대해 주세요. 옆에 사람들이 저한테 직접 안 하더라도 알겠죠? 이렇게 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기회 나와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저도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마음에 흡족한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뭐 계속 하게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하면은 더 체계적으로 올해 제가 처음 했잖아요. 올해 3월달에 와서 이런 강의를 처음 했는데 그래도 우리 수원 누나들이 가장 열심히 했고 또 많이 참여해주고 교수생은 많은데 교실 항상 빡빡해가지고 이런 이상한 현상들을 우리가 보면서 강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헤어집시다 우리. 알겠죠? 차례 경량 해봐. 어려우면 이 사람이 반장이거든요. 이름이 이날이고 이날이가 반장이에요. 진짜 방송 나가니까 목소리 잘해야 돼. 일어서라고 안 했는데 일어서서 방송 나가시 얘기 나와서 하시지. 사려 경례 네, 어색합니다. 수고했습니다.